자, 텐투드리스트의 공식 구호 다들 알고 계시지요? 네, 목소리는 작아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그 소리에 힘이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좀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내 소리에 어떠한 힘을 싣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것을 현실로 끌어당겨 올 수 있느냐 아니면 그 상태 그대로 저 먼 곳에 내가 바라는 부분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것이냐가 이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 성공하는 사람은 뭐든지 이루어 놓고 움직이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뭐 차를 한 잔 마시든 뭐 하든 "난 이거 할 거야. 이거 이룰 거야."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이 신념이 담긴 소리로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달이 된다라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무의식적인 어떠한 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텐투두리스트의 공식 구호를 함께 외쳐 주실 때 정말로 나 자신에게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나 스스로에게 용기를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언어에 힘을 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텐투두리스트의 공식 구호 다 같이 시작. 잘해 왔고 잘해왔고 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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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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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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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수 있다. 수 있다. 있다. 나 스스로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여지없이 텐투드 리스트 처음 찾아주신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또 강풍이 몰아들어. 아침 공기가 좀 춥네요. 자, 내가 멋진 인생, 멋진 삶,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나 스스로의 모습을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 가주셔야 됩니다. 멋진 모습이 되어 갈수록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고 만나는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텐투드 리스트는요, 바로 나의 삶을 더욱 성공적으로 만들고 나의 모습을 더욱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위대한 성공 습관 프로젝트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무엇을 했을 때 오늘 성공적인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건지에 대해 나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그것을 글씨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잠들기 전까지 반드시 완수해야 될 10가지를 작성하신 후에 주무시기 전까지 그것을 완수해 내시면 됩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또박또박 꾸준하게 가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하루에 10가지의 할 일을 하시다 보면 일주일이면 70가지고 한 달이면 300가지, 1년이면 3,600가지 이상의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성공하고 있고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나 스스로에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래서 텐투두 리스트와 함께 매일매일 꾸준하게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 이 부분은 인제 누누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1월 중에라도 2023 년의 계획을 다 완료해 내셨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내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월요일은 성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수요일은 관계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금요일은 이 마음, 멘탈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두려움을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예. 인간이 하루 평균 두려움의 의식 속에 몇 회 정도나 빠져들까요? 예. 물론 용기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도 있고 자신감도 넘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하루 평균 아무리 못해도 14회에서 18회, 평균적으로 14회에서 18회 정도 두려움의 의식 속에 빠졌다가 탈출한다라고 합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아침 방송에 함께 해 주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을 지목을 해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 순간에도 아주 짧은 총각의 시간 동안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까? 내가 모르는 질문 던지면 안 되는데.' 등등의 두려움의 의식에 빠지는 거잖아요. 네. 자, 어찌 됐든 이 두려움이라는 의식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쌓였을 때 그것을 어떻게 탈출해 나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기 코끼리 쇠사슬 이야기 아시나요? 예. 우리는 언제나 항상 아기 코끼리가 되어 주셔야 됩니다. 아주 오래전에 동물 서커스단에서 코끼리를 훈련시킬 때 아기 코끼리 때부터 훈련을 시켰다라고 합니다. 이 아기니까 아주 얇은 쇠사슬이면 충분할 거 아니에요. 네. 발 하나에 두꺼운 쇠사슬, 아기의 입장에서 아기 코끼리 입장에서 굉장히 두껍게 여겨지겠죠. 이 쇠사슬에 묶어 놓고 철기둥 같은 데다가 인제 반대쪽에다가 쇠사슬을 고정시켜 놓겠죠.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아기 코끼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겠습니까? 아마 몇 날 며칠을 소리내어 울면서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아기 코끼리는 포기합니다. 이 쇠사슬은 절대로 끊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기 코끼리는 아주 큰 성인 코끼리가 되지만 여전히 그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아기 코끼리의 쇠사슬의 법칙입니다. 예. 아주 무서운 두려움과 고정관념이 나에게 정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어렸을 적에 하나의 케이스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생겨난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될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심각할 정도로의 고소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고소공포증이 저에게는 아기 코끼리의 쇠사슬의 법칙인 거죠. 네. 국민학교 4학년 때 생겼던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어느 순간부터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질어질하고 아예 높은 곳 자체를 올라가지 못하는 저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아기 코끼리의 순간으로 매 상황을 맞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맞닥뜨리는 두려움의 상황이 고정관념과 예, 어떤 두려움의 고정관념과 두려움의 어떤 프레임이 되지 않도록 항상 아기 코끼리의 순간에서 그 두려움을 뚫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용기 있는 아기 코끼리의 모습으로 매 순간순간 두려움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의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큰 정신적 힘을 밑바탕에 딱 깔아두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두려움을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용기로 바꿀 수 있을까? 저는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매일 조금씩. 예. 두 번째, 어제의 나와 경쟁하시라는 거. 세 번째, 간절한 마음에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내 안의 악마를 물리쳐 주십사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릴게요. 매일 조금씩. 네. 두려움이란 위험을 느끼는 방어적인 감정입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에 두려움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방어가 시작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두려움과 싸워 나가셔야 됩니다. 두려움은 절대로 모두 사라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매일 조금씩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작은 변화를 시도하시는 거예요. 예. 만약 두려움이 앞서 그 망설여지는 비즈니스 사업이 있으시다면 첫날에는 밖에 나가 큰 종이에 사업을 그려 보시고요. 그다음 날에는 큰 회사 앞에 가서 서 있어 보시고요. 그다음 날에는 사업에 비즈니스에 대한 강의도 들어보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두려움은 공포로 바뀌어 가지만 매일 조금씩 조금씩 작은 변화를 시도하시면 두려움은 조금씩 설레임이 되어 갑니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작은 행위라도 좋으니까 이 두려움 뒤에 존재하는 것은 항상 좋은 것들이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상기해 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매일 조금씩 조금씩 두려움과 맞닥뜨려서 싸우는 어떠한 작은 행위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거고 두려움을 설레임으로 바꾸어가는 가장 위대한 방법 네 가지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어떠한 뭐 거래처하고도 경쟁하고 파트너사하고도 경쟁하고 경쟁사하고도 경쟁하고 하다못해 친구하고도 경쟁하고 누구하고도 경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네. 경쟁 속에서 살아가는 게 또한 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인 것 같아요. 하지만 영화 킹스맨에 보면 이러한 명대사가 나옵니다. "나의 경쟁자는 라이벌이 아니라 어제의 나이다." 네. 나의 경쟁자는 라이벌이 아니라 어제의 나이다. 네. 세상에서 절대 타협하면 안 될 존재는 바로 나 자신이고요. 예. 삶의 황혼을 즐기기 전까지 끊임없이 경쟁해야 할 상대 또한 바로 나 자신입니다. 만약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다면 내일의 나도 오늘의 나와 같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하고 더 행복하게 원하고 성공하게 원하잖아요. 누구에게라도 그리고 무엇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겠고요. 삶의 정형화된 틀을 깨기 위한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오늘의 경험을 삶의 지혜로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네. 많이 배운 그리고 성공한 등과 같이 완료형 인생이 아니라 많이 배우는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진행형의 인생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이에요. 어제의 나와 단 1%라도 좋으니까 아니 단 0.001%라도 좋으니까 어제의 나와 경쟁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오늘의 나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요? 네. 꾸준하게 하시는 것도 좋지만 오늘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으니까 새로운 나의 경험을 쌓아 보시는 거. 어제의 나와 경쟁한다는 건 결국 어제 내가 갖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내가 오늘 갖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경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매일 10,000보 걷기를 하셨다라면 오늘은 11,000보 정도 걸어 보시는 거. 네. 항상 다니던 음식점만 가 보셨다라면 오늘은 새로운 음식점을 한번 가 보시는 거. 네. 어제는 땅만 보고 걸으셨다라면 오늘은 하늘을 한번 보시는 거. 이러한 것들이 새로운 경험을 내가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어제의 나와 경쟁해서 0.001% 라도 어제보다 나은 나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를 말씀드릴게요. 이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려면 이 마음의 집중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 보려고 하면 그때서야 보이고요. 느끼려고 하면 그때서야 느껴지고 행하려고 하면 그때서야 행하게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길거리의 수많은 나무들도 보려고 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지만 보려고 마음 먹으면 그때에서야 비로소 어떤 나무인지 알게 되고 몇 그루가 심어져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이 마음을 먼저 먹는 것이 중요해요. 이 마음을 먼저 먹은 후에 그다음이 밀도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마음 먹는가에 따라 보이는 것도 달라지고 느껴지는 것도 달라지고 행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 지금 이 순간 진정 바라시는 것이 있다라면 마음부터 확실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난 지금 이 순간부터 이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갈 거야. 그리고 그 순간부터 내가 먹은 그 마음에 집중, 또 집중, 또 집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더 많은 것들이 느껴지시면서 더 많은 것들을 행하게 되실 겁니다. 예. 이 마음의 집중을 통해서 우리 더 높은 곳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 네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참 송구하지만 네. 우리 모두는요. 내 안에 악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성선설, 성악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선과 악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이 인간인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안에 악마가 있어요. 시도조차 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두려움이라는 악마. 의지를 내려야 할 때마다 속삭여오는 타협이라는 악마. 어딘가 숨어 있다 잘 풀릴 때마다 나타나는 이 자만이라는 악마. 썩어도 걸음조차 되지 못할 쓰잘데기 없는 이 자존심이라는 악마. 코앞에 위기가 닥쳤음에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나태함이라는 악마. 적정선이라는 것을 무너뜨리는 과욕이라는 악마. 나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부정적 감정이라는 악마. 누구나 악마와 함께 살아가지만 누구나 실패하지도 않고 누구나 성공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와 함께 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어느 쪽이실까요? 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시고 더 행복해지길 원하시고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면 항상 끊임없이 싸워 주셔야 됩니다.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악마라는 것들과. 네. 자,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자,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네. 매일 조금씩 계속해서 부딪혀 주시고 어제의 나와 경쟁해 주시고 간절하게 마음을 집중해 주시고 내 안의 악마와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나의 삶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두려움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결국 두려움은 공포가 되어 갑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끝으로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변화란 무엇일까요? 사전에서는 어떤 물체의 성질이나 모양 등의 특징이 달라지는 것을 변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에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가에 따라 나의 변화는 아름다울 수 있고 그 반대일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다면 지금 나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만약 너무나 느리게 또는 힘들게 흘러가고 있다라면 나의 변화는 결코 아름다운 변화는 될 수 없을 거예요. 맞습니다. 변화는 곧 내가 보내는 시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나의 시간을 느리게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요.
오히려 빠르게 흘러가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왜? 빠르다는 거는 그만큼 재미있고 그만큼 몰입도가 있다라는 거고 그만큼 더 즐겁다라는 것이니까요. 네. 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텐투두 리스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남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줄 그레이트 헤빗 텐투두 리스트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과 내일도 텐투두 리스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익숙했던 것과 이별하시고 불편했던 것과 친숙해지시는 멋진 오늘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텐투두 리스트 마치고요. 월요일 아침 7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오늘 되세요. 감사합니다.